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86 세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586 세대분들에 대해서 뭐 굉장히 열심히 산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요즘에 보면 586 분들이 굉장히 많이 까입니다. 똥86 세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까요. 이분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분들이 잘한 부분보다 못한 부분이 좀 이제 널리 알려져가지고, 보통 이제 586 세대분들 뭐라 부르냐 하면 베이비붐 세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혁명을 책임진 시대,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부흥을 겪었던 시대 살았던 분들,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검색해보니 그렇게 나오네요. 586 세대 80년대 대학을 다니 60년대생을 지칭하는 표현. 그럼 80년대 대학을 다녔다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80년대는 대학을 다닌 것만으로도 엘리트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왜냐? 80년대 대학교 진학률이 20%대였어요. 그 여러분들 부모님 형제 보면 대학을 간 사람보다 대학을 안 간 사람이 더 많아요. 정말로. 뻥치는 게 아니라 80년대에 뭐 지방대 뭐 대구 영대 나왔다고 하면 엘리트 소리 들었습니다. 그때 영대가 알아줬거든요. 수제 소리 들었어. 진짜로. 뭐 지방대 정도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녔으면 더 유명했겠지. 그때는 근데 지방하고 인서울하고, 그때도 인서울이 좋긴 했지만 이렇게 격차가 심하진 않았어요. 뭐 지금 엄청나게 심해지긴 했지만, 그때는 80년대 대학길 나오는 것만으로도 엘리트라는 소리가 자동적으로 나왔어요. 그만큼 대학교를 많이 못 보냈어요. 형제가 많다 보니까. 보통 여러분들 이 베이비붐 세대분들 특징이 뭐냐 하면 형제가 많아요. 못해도 한 5, 6남매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형제 한번 보더라 알 수 있죠. 형제가 많아요. 위에 뭐 누나, 아니면 형, 여동생, 남동생 많아요. 그래서 막내하고 이제 맞이하고 나이 차이가 뭐 띠동갑 이상 차이 벌어지는 경우도 다반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였던 세대가 586 세대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자녀가 한 6, 7명 있으면, 형제가 한 6, 7명 있으면 그 중에 이제 대학을 가는 사람이 보통 장남이 대학을 다 보내죠. 옛날엔 그런 거 많았죠. 옛날에 이 시대 때 여자분들은 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입었어요. 이거 인정해요. 뭐냐면 이 시대의 여자분들은 대학을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대학 간다고 하면 난리 납니다. 보통 장남한테 몰빵을 시켜요. 옛날에. 그래서 여자가 대학 가겠다고 하면 몽둥이로 맞아요. 여자는 그냥 그냥 적당한 사람 만나 시집만 가면 되지 뭐 대학을 가냐 그냥 가면서, 남자 지방이 기둥인데, 장차 우리 집안이 이끌어야 되는데 넌 이끌지 못하지 않냐, 까시나가 무슨 대학이냐 하면서 막 엄청 막 그랬어요. 이 시대 때는. 그래서 이 시대 때 여자분들 좀 서름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교육적으로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자녀를 키우는데. 아무튼 근데 여기서 제가 왜 586 세대분들을 이제 다루냐 하면, 이제 이분들이 은퇴하거든요. 이제 이분들이 서서히 은퇴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5년 뒤 5년 뒤 정도가 되면 상당수의 586 세대들은 이제 보기 힘들 거예요. 경제사회에서, 조직에서 보기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이를 대입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를. 지금 586 세대분들이 지금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입니다. 요 사이에요. 60대 넘어가신 분들 이미 은퇴를 서서히 하고 있어요.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년, 한 넉넉 잡아서 한 7년에서 8년 이 정도 되면 이분들이 완전히 사회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요. 물론 제가 말하는 거는 그 뭐 일용직 같은 뭐 경비나 이런 거, 이런 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겠죠. 은퇴하고 나서도 노후 대비 안 되는 분들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했던 사회 조직, 그러니까 뭐 공직사회라고 공무원, 아니면 이제 뭐 대기업, 뭐 대기업 임원돼도 이제 정년 넘어가면 사실 버티기 힘들죠. 그러면 이제 상당수의 분들은 이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일했던 조직에서.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존경을 받을 것이냐, 비난을 받을 것이냐. 은퇴하고 나면 존경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비난을 받을 것이냐.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존경보다는 지금 젊은 세대분들은 이 586 세대들에 대한 그 악감정이 많아요. 지금 온라인에 굉장히 까이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까이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586 세대분들에 대한 젊은 사람들 여론이 정말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사실 좋은 시선으로 봐주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왜냐하면 이분들이 좀 사회 조직이나 결혼 문화에서 저지르는 악행 같은 게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분들의 꼰대 문화의 종결이죠. 물론 꼰대 문화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 원조 꼰대 문화가 어떻게 보면 586 세대분들이에요. 뭐 이제 가부장 문화에 어떻게 보면 뭐 종말? 네, 종말이 다가오는 거죠. 뭐 꼰대 문화. 보통 이분들이 586 세대분들이 집에서 약간 왕대접 받았습니다. 가부장이 뭐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른 장이죠. 대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 586 세대 아버지분들이 좀 집에서 몹쓸 짓을 많이 저질렀어. 집에서 집안일 같은 것도 안 하고 뭐 가족들한테 폭력 뒤두르고 그런 거 많이 썼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만약에 이제 은퇴하게 되면 가족들한테 제대로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 존중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분들, 뭐 가족들한테 잘해준 분들은 어느 정도 대접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좀 힘들겠죠. 그리고 좀 안 좋은 건데 보통 집에서 이 가장 역할인 게 뭐냐 하면 돈 버는 기계예요. ATM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인데 이런 걸로도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황혼이혼. 에드워드님은 황혼이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황혼이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뭐냐 하면 살 만큼 살고 나서 자녀들이 이제 출가하고 이제 남편이 돈 못 벌어오면 그때 가서 이혼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게 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남자가 이제 밖에 나가 돈 벌어야 되니까 자기는 돈을 못 벌잖아요. 집안일만 하다 보니까. 근데 남자가 더 이상 이제 사회에서 안 받아주고 은퇴할 나이가 되면 그때 가서 이혼하는 거예요. 한국은 이게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도 이거 알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남자가 청춘을 바쳐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정말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일을 했는데 그렇게 일을 하고 나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 이제 좀 쉬려고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이제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한테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뭐 대접 못 받으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실제로 증가하고 있어요. 황혼이혼이. 뭔가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이 사람 필요 없구나. 이제 이 사람 끈 다 떨어졌네. 더 이상 나올 게 없네. ATM 못 하겠네. 하고 해가지고
이혼하는 케이스. 사실 이런 게 젊은 사람 눈에 띄다 보니까 결혼하기가 더 싫어져. 그래도 지금의 어머니들은 그래도 고생했다는 게 인정해요. 고생했다는 게 인정하는데 지금 갓 결혼하신 분은 사실 고생이랄 것까지는 없잖아. 지금도 결혼하거나 투정 부리는 사람도 많은데 과연 나이 먹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면 그분들은 황혼이혼 안 할 거라는 거지. 이것저것 더 많이 따지고 재고 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남자들도 이 황혼이혼 증가한다는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보통 남자가 돈 많이 벌고 힘이 있으면 뭐 사업을 거느리고 있으면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황혼이혼 하는 경우는 그런 거예요. 나이 먹고 남자가 일을 못 한다거나 직장에서 은퇴했다거나 더 이상 이제 돈 나올 곳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사람한테 내가 의존 안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거기다 자녀까지 출가했고 자녀까지 출가시키니까 더 이상 자녀를 이제 책임지고 키워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남자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것도 있어. 나이 먹고 이런 대접 받을까봐.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특히 딸을 둔 586 세대분들 분들 중에 딸이 결혼 못해서 출가를 못한다. 출가를 못해. 같이 산다. 이 경제적인 문제. 네. 발생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사실 딸만 문제가 아니라 아들도 문제가 있어요. 아들, 딸이라고 할까요? 근데 보통은 딸이 더 많을 가능성이 커. 사실 지금 왜 여자분들 왜 콧대 놓고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586 세대 분들이잖아. 우리가 지금은 이분들이 현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뭐라 말 안 하지만 이분들이 더 이상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힘이 없어지잖아요. 힘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기른 자녀 중에 뭐 결혼 못한다면 결혼 못한 자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즘 결혼 못한 자녀들 많잖아. 그 중에 앞가리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사는 거야. 같이 살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행히 이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때 얘기했다시피 지금 586 세대분들 은퇴하신 분들 중에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신 분들이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노후 대비를 제대로 못했는데 거기다 자식도 결혼 못해가지고 같이 살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 이게 걱정이 돼, 이게. 그리고 좀 지금 결혼 시장에서 아마 586 세대분들 중에 딸 가진 분들은 좀 원망을 들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진짜로. 지금도 욕 먹고 있잖아요, 지금도. 586 뒤로로 인한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분들이 고생하고 대한민국 이끌어간다는 거는 아는데요. 대단한 것도 있는데 사실 다른 쪽으로 보자면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좀 나이가 먹으면 지금 586 분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좀 나쁘게 볼 가능성이 커요, 이게. 뭐 이 영상을 보신 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이게 뭐 젊은 사람들 못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생각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586 분들 중에 은퇴하신 분들은 좀 마음의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좀 586 세대 분들에 대한 어떤 존경과 감사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지금 교육이나 아니면 결혼 문화를 잘못 이끄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많이 운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은퇴하고 나면 좀 시각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하고 다른.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